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진여배 음악 에세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어중 씨가 잠실에 4만 5천 명을 달궜던 이 콘서트에 왜 김어중 씨가 트바로티인가, 이런 대형 무대에 얼마만큼 적합한 그런 가수인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이 무대를 이제 SBS M을 통해서 드림 콘서트 트롯, 더 트롯 쇼를 통해서 이렇게 방영이 됐죠. 네, 김어중 씨를 비롯해서 남진 선생님, 진성 선생님, 서른도 선생님 등등등 모두 총출동한 어마어마한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여기서 내레이션이 나오게 되죠. 지금의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리고 많이 바쁘겠지만 너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언제나 자기 자신을 믿고 항상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래. 어린 너에게로부터, 정말 어린 시절부터 노래를 통해서 꿈을 키워왔고, 훌륭한 선생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또 고등학교 때부터 여느 오페라 가수 못지않은 기량을 발휘하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 중간중간에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시절들,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지금의 대형 스타 김호중, 투바로티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랑을 꼭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라는 어떤 그런 내레이션과 영상을 통해서 시작하면서 고음 합소가 오케스트라 반주와 함께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아리스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순서가 다가왔죠. 이날의 김어중 씨의 비중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죠? 장장 4곡이라는 곡들을 쏟아냈습니다. 김어중 씨를 대표하는 노래들로 함께 했는데요. 트롯 콘서트와 이 트로트 콘서트답게 전통 트롯부터 시작해서 김어중 씨의 트롯 발라드, 김어중 씨를 있게 한 그런 노래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네, 고맙소는 이제 조항조 선배님께서 이제 김어중 씨에게 내어드려야 되는 그런 곡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저도 이 고맙소를 이제 미스터 트롯을 통해서 그때 감동을 잊지 못하고, 제가 초반에도 이 채널이 있기 이전에도 커버를 해서 직접 부르기도 하고, 뒤쪽에서는 웅장한 뮤지컬과 같은 그런 감동이 있더라고요. 오케스트라와 팝밴드 반주부터 시작해서 김어중 씨만의 울려 퍼지는 그런 드라마틱한 소리 자체가 저에게도 큰 감명을 주었었습니다. 역시 김어중 씨 하면 뒤에 오케스트라가 깔리고, 이런 대형 무대에 수많은 관중들이 4만 5천 명 이상의 관중들이 같이 함께하는 콘서트 안에서는 소리가 울려서 끝까지 전달된다. 벨칸토 창법이 마이크와 더해지면 어떠한 효과가 이루어지는가. 여느 가수분들도 다 가창력이 보통 있으신 분들이 아니시지만 김어중 씨가 조금 남다른 차별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계적인 테너들과 경합을 해도 절대 밀리지 않을 법한 그런 벨칸토 창법을 구사하는 그런 가수로서 팝을 부르기 때문에 이 성량 자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의 소리의 원동력은 벨칸토다. 이 성악의 중심을 이렇게 버릴 순 없다. 게다가 이 성악이라는 언어를 정말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몸에 이렇게 익혔습니다. 성악가들이 모두 다 이 성악적인 벨칸토 창법이 익숙한 건 아니거든요. 10여 년, 15년, 20년 이상 갈고 닦아야 온전히 자신의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1, 2년 했다고 해서 3, 4년 했다고 해서 지금 나 성악가 다녀 한다고 해서 이 벨칸토 창법이 깊이 있게 담기기 쉽지 않아요. 뭐 중저음에서는 어느 정도 보여줄 수도 있다고 해도 막 고음에서는 이상한 팝적인 소리가 난다거나, 온전히 저음에서 고음까지 모든 감성과 희노애락과 모든 표현들이, 음악적 표현들이 벨칸토를 통해서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김어중 씨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타고난 기질과, 그리고 훌륭한 선생님과, 그리고 음악적 자질,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고등학교 시절에도 이미 그런 테너로서 가능성을 보여줬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장르가 합쳐져도 원동력인 벨칸토가 같이 함께 있으면서도 다양한 장르의 창법들이 구사가 됩니다. 근데 그 창법 안에서도 그 중심의 틀이 벨칸토다라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도 부담스럽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게 말 그대로 김어중 씨의
말로써 전달이 됩니다. 한국말로 섬세하게 마이크 가창을 해서, 또 마이크 가창은 또 달라요. 마이크 가창은 또 다른 기술이거든요. 마이크 가창의 섬세한 기술까지도 같이 가져간다는 게 성악가 분들도 또 다른 기술을 또 연마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가끔씩은 성악가 분들이 가요를 부를 때 발음이 좀 어색해요. 좀 외국인이 노래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전혀 그런 이질감이 김호중 씨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미한 크로스오버적인 아니면 팝적인 다양한 장르를 트롯까지도 다양한 장르를 같이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음악성 그리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갑시다. 이 고맙소 떼창까지 여러분들이 막 하시다 보면 야 이거 뭐 김호중 콘서트인가, 김호중 씨의 단독 콘서트, 전국 투어 콘서트가 어떻게 진행되겠구나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보다 더 뜨거운 열기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애인이 되어줄게요, 천상재회, 태클을 걸지 마까지 이렇게 촥촥촥 트바로티만의 가요들이 펼쳐집니다. 김호중 씨의 우리가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곡이고, 저 이제 입대하기 전에 냈기 때문에 이게 공식적인 활동이 없었던 노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많은 분들께 처음으로 선보인 무대에서 선보인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리허설을 길게 하는 편이 아니다. 이게 리허설을 길게 하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그 가수의 포스거든요. 이 가수의 여유거든요. 나는 리허설을 길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볼륨 체크만 탁탁 하면 된다. 원래 저도 공연장을 가면요, 아마추어 합창단이라든지 아마추어 연주하시는 분들, 그 지역의 어떤 그러신 분들 리허설하고 있을 때 제가 속으로 약간 궁시렁댄 적도 있어요. 왜냐면 진짜 공연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리허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속으로 왜 연습실에서 미리 연습을 다 짜마치고 오셔가지고 볼륨 체크만 하시면 되는데 왜 무대에서 다 연습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제가 좀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대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추어로 음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대에서 좀 뭔가 불안하기 때문에 무대에서 다 맞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태가 좀 좋지 않으면 음악 감독님과 이렇게 조금 소통을 나눈 다음에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요렇게 가면 이제 끝까지 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퍼포먼스가 있으신 분들은 동선 정도, 무대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동선 정도 파악하고 빨리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김호중 씨가 이날 유독 10분 이상 리허설을 김호중 씨가 철한 콘서트 때 유독 10분 이상 리허설을 했고 첫 곡을 부르자마자 정신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떨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 이후에 처음 있는 콘서트였기 때문에. 프로는 프로입니다. 뭐 떨리고 정신이 없었고 이 모든 것들을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김호중 씨는 꼭 이래요. 목 상태가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무대에서는 그냥 끝을 내버립니다. 저는 이 콘서트의 대망의 하이라이트가, 이 드럼 콘서트 트롯 자체의 대망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천상의 아시겠죠? 왜 트바로티인가? 그리고 왜 장르를 넘어서는 가수인가? 클래식에만 국한될 필요도 없고요. 트로트에만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천상재회 부르듯이 이렇게 벨칸토 창법으로 무지막지하게 울려주면서도 신금을 울리고 가사 메시지를 청중들에게 전달하면서 이렇게 울려져 버리면 됩니다. 그냥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면 되는 거죠. 클래식에서도 러브콜이었고 클래식 앨범도 내면서도 트로트에서도 클래식 가수냐 트로트 가수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노래하는 사람이지, 그죠? 예, 그냥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김호중의 장르가 김호중이에요. 김호중 뭘 늘 해도 돼요. 세계적인 성악가들하고 오페라 극장에서 울려줬으면 좋겠다. 오페라 극장에서 주역을 맡아도 되고요. 뮤지컬을 해도 되고요. 자, 트롯 콘서트에서 전통 트롯 콘서트를 디노쇼를 열어도 됩니다. 천상재회처럼만 하면요, 그냥 끝납니다. 자, 올라오면서 이게 생각보다 덜커덩 이렇게 무대가 이렇게 덜커덩 되거든요. 덜커덩 되는데도 불구하고 딱 마이크로 한번 딱 잡아주면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데 흔들림이 있었어요? 없었습니다. 함께
네, 주경기장에서 울리려면 이렇게 울려야겠죠. 주경기장에서 노래하려면 이렇게 해야겠죠. 끌어올려준 노래까지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서 트로트 콘서트의 드림 콘서트 트롯의 열기를 더해줬고요. 리드미컬한 노래부터 시작해서 벨칸토에 입각한 발라드, 아주 웅장한 발라드까지 크로스오버적인 면모까지 보여주면서 대형 콘서트에 그 무대를 채울 만한 가수는 이 가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김어중 씨가 그냥 증명하고 입증해버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느 정도 감각인지 제가 노래하는 사람으로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도 안 됩니다. 그냥 군 생활이 없었던 것 같고 그냥 쭉 가수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처럼 군백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성숙하고 더 기량이 확장된 느낌으로 드림 콘서트 트롯을 해내고 있습니다. 잠실 주경기장 드림 콘서트 트롯이요. 한 9개월 후, 적어도 9개월을 한 10개월으로 했으면 김어중 씨가 그냥 다 집어 삼켜버렸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요. 이번에 정규 콘서트, 김어중 씨의 콘서트는 더욱더 열광적인 콘서트가 될 것이다. 이제 뭐 무대에서 더 놀겠죠. 더 놀고 아리스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면 그냥 날아다닐 겁니다. 네, 리드미컬한 노래는 리드미컬한 노래대로 그냥 더 뛰어다닐 거고요. 그래서 독창회, 클래식 리사이틀도 그렇고 전국 투어 콘서트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훨씬 더 성숙한 기량, 더 깊이 있는 기량으로 터져버리는 기량으로 앞으로 여러분들께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돼서 막 가슴이 설레고 떨리고 정신이 없었다라고 직접 고백을 하실 정도의 그런 콘서트들인데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블록버스터 대형 콘서트 주경기장으로 올리려면 가창력으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는 걸 김어중 씨가 보여주는 콘서트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리뷰 어떠셨나요? 좋으셨나요? 네, 좋으셨으면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